자, 여러분, 2021년도 벌써 지나갔죠? 여러분의 2021년은 어떠셨나요? 제가 20년 말에도 연말정산 영상을 업로드했듯이 21년도는 21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제가 파워리프팅을 시작한 게 2019년도 10월 중순이었으니까 이제 2년을 꽉 채우게 된 거고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 거네요. 그런 김에 이번에도 파워리프팅 2년차 연말정산 그리고 여태까지의 3대 중량 연대기를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 제 첫 시작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19년도 10월이었어요. 보디빌딩만을 알고 있었다가 친한 형님의 지인분이 파워리프팅 시합에 나간다 하셔서 그걸 보러 시합장에 처음 갔었는데요. 이때 그 매력에 빠졌고 당시에 학교에서 저한테 앤트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친구가 너는 리프팅을 해야 하는 인재다 라고 지속적으로 푸시를 넣어주고 있었는데 이게 겹쳐서 정말로 리프팅을 시작하게 됐어요. 리프팅을 시작하기 이전의 3대 중량을 보자면 사실 그 전까지는 원RM을 잴 필요가 없었던지라 정말로 파워리프팅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수행 능력이죠. 3RM을 기준으로 한 수행 능력이 스쿼트 160, 벤치프레스 90, 데드리프트 160 정도였어요. 3RM 400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리프팅을 시작했으니 나는 지금 과연 어디까지 증량을 할 수 있을런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원RM을 위해서 증량을 해 나갔는데 그렇게 처음 중량을 올려서 드러냈던 게 하이바 스쿼트 190, 벤치프레스 100, 데드리프트 200, 심지어 데드리프트는 2RM이었어요. 그래서 진 PR로 토탈 490이 됐고요. 400에서 490까지 불과 3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건 제가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성장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은 수행 능력을 쌓는 것도 그 수행 능력으로 하여금 빌딩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지 리프팅을 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주마다 막 스쿼트 데드가 10kg, 20kg씩 증량이 너무 잘 되니까 신나서 무게를 계속 치려고 했었는데 이 시기 때 신경계를 탈탈 털어먹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신경계적인 부분에 여유치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원RM에 집착하지 않는 직접적인 원RM은 되도록이면 시도하지 않으면서 수행 능력 향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노선을 선택하게 되죠. 스쿼트는 왜 하이바냐면 제가 웨이트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해왔던 게 하이바였거든요. 애초에 당시에 로우바는 할 줄도 몰랐어요. 이제 여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에 트레인트루에서 윈터 쇼다운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이때 처음으로 시합 환경 아래 참여를 해서 스쿼트 165, 벤치프레스 100, 데드리프트 195, 토탈 460을 기록했어요. 이게 제가 제대로 된 출력을 내지 못했던 게 방심하고 있다가 막바지 1추에 한 3kg를 날리면서 감량을 좀 급하게 했었고 수분 조절까지 과하게 해서 들 수 있는 중량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거든요. 결국 제가 잘 못한 거니까요. 그래서 기록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그때 그렇게 호되게 당했던 게 나중에 시합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굉장히 값진 경험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20년도가 됐어요. 이때 미국이랑 네덜란드를 다녀오면서 2월까지는 거의 운접을 했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3월에는 하이바 스쿼트 190kg 3개, 벤치프레스 105kg 5개, 스모 데드리프트 205kg 3개 레피아를 세웠죠. 사실 이때 수행 능력이 좀 여전히 의문이기는 해요. 실제로 저 스쿼트 190kg 3개를 다시 갱신한 게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벤치프레스에서 상당히 많은 증량을 하게 되는데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는 시작할 때부터 200kg를 찍어놨으니까 별 걱정이 없었는데 항상 90kg 언저리에서 고전을 하던 벤치프레스는 제 고질적인 약점이었거든요. 아치도 잘 나오지 않았고 퍼포먼스도 나머지 두 종목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과 방황 끝에 내린 결론은 지금 당장 개선하려고 해봤자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 이틀 만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닐 테니까 놓지만 말고 꾸준하게 존버를 하자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로 평균적인 수행 능력 자체가 세 자릿수를 넘어가게 됐죠. 5월쯤에는 트레인투르에서 3차로 시도했다가 깔렸던 105kg를 8개를 밀어냈고 8월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짐TP에서 120kg 3회 3세트를 꽤나 수월하게 밀어냈어요. 원래 이때까지만 했어도 리프팅짐에 가는 이유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때문이었는데 이날 처음으로 벤치 때문에 리프팅짐에 가게 됐죠. 그리고 20년도의 마무리는 제가 작년에 올린 1년차 연말정산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스쿼트 200, 벤치프레스 120, 데드리프트 220, 토탈 540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니 벤치 120을 3곱삼을 벌써 밀었는데 왜 그대로 120이냐고요? 연말에 측정했던 건 정지였거든요. 20년도 하반기가 돼서야 정지 훈련을 시작했으니까 아직 몸에 익지가 않았었던 거죠. 또 스쿼트가 이때 처음으로 200kg라는 수치를 달성하긴 했는데 진 PR이었고 특히나
코로나 락다운 직전에 멸망전으로 계획 없이 갈겨버린 로우바였대서 어떻게 잘 끼워 맞춰진 게 없잖아 있었죠. 이때까지도 여전히 로우바를 할 줄 몰라서 하이바 원툴로만 스쿼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참, 데드리프트도 200kg 이상을 거의 시도하지 않고 있었다가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역시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220kg를 처음 드러내기도 했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20년도까지는 리프팅 짐이 아니라 일반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년도로 넘어와서 20년도에 540이라는 짐 PR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정말로 시합을 뛸 차례라고 생각한 개미는 시합 각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3월부터 2달 정도 준비를 했고 5월 2일에 드디어 시합에 참여해서 스쿼트 195, 벤치프레스 115, 데드리프트 215, 토탈 525를 드러냈어요. 왜 짐 PR만치 드러내지 못했냐고요? 5월 시합은 제 첫 번째 공식 시합이었던 만큼 제가 가지고 있던 짐 PR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리프팅을 성공할 수 있는 중량을 목표로 했어요. 애초에 동네 룰과 시합 룰은 아예 결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때 시합을 준비하면서 아예 각을 잡고 로우바를 파기 시작했는데요. 결과는 나만의 자세를 구축해 놓으면서도 짐 PR이었던 200kg에 아주 근접한 195kg를 흰불 3개를 받아내면서 성공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로우바 스쿼트를 하기 시작한 게 21년도 3월이에요.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은 거죠. 추가적으로 지금은 셋업이 또 바뀌긴 했지만 탑다운 데드리프트 또한 이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참, 20년도 내내 데드를 할 때는 스트랩을 이용했었는데 시합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맨손 데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죠. 이렇게 첫 시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규격 장비와 운동 환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껴버린 개미는 아예 닥터 스트렝스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시합도 뛰기 시작했고 시합 환경에 맞춘 저반복 고중량의 리프팅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서 수행 능력에 거의 모든 비중을 두고 있었던 프로그램 구조를 이제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면서 고중량 리프팅에도 비중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쿼트 짐 PR 210kg, 정지 벤치프레스 122.5kg까지 개인 기록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합 이후에 처음으로 측정을 했던 게 7월 28일 스쿼트 205, 벤치프레스 120, 데드리프트 220, 토탈 545를 드러냈어요. 이때는 데드리프트가 가장 큰 수확이었는데요.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스쿼트와 벤치는 꾸준한 상승세에 있었지만 데드리프트는 나머지 두 종목에 비하면 비교적 약세였거든요. 물론 애초에 제 훈련 구성 자체가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었대서 데드리프트의 비중 자체가 좀 적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7월에 측정해서 시합룰로 220kg를 드러냈다는 게 아주 고무적인 결과였죠. 시합 때 이후로 210kg 이상의 데드리프트를 시도한 게 이날이 처음이었거든요. 다행히도 220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뽑아냈지만 3차 지르기로 시도했던 230kg는 어림도 없지 꿈쩍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볼륨과 수행 능력을 착실하게 쌓아나갔죠.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을 해나가느냐면 스쿼트 220kg, 벤치프레스는 터치앵고로 135, 정지로 130, 데드리프트는 7월 측정 때 어림도 없었던 230kg까지 더 쉽게 드러내면서 폭발적으로 증량을 해냈고 20년도에 540이었던 짐 PR은 21년도에 585까지 치솟게 됩니다. 벤치는 21년도에 130을 드러나낼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순식간에 뛰어넘어서 지금 140을 바라다보게 됐고요. 12월이 다 돼서야 데드리프트 셋업을 좀 바꾸게 됐는데요. 기존의 탑다운에서 슬랙을 강하게 뽑아내는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측정을 했던 게 바로 얼마 전이었죠. 12월 17일 스쿼트 215kg, 벤치프레스 125kg, 데드리프트 225kg, 시합룰 토탈 565가 됐어요. 여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는데요.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야 크게 걱정은 없었지만 데드리프트가 이제 막 220을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셋업이 바뀌는 바람에 이걸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을지가 조금은 고민이었거든요. 그립에 문제가 있었지만 225까지는 수월하게 드러냈어요. 이때 번외로 232.5를 질러봤는데 그렇게 무겁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립에 문제가 생겨서 히칭이 걸리다가 아예 튕겨져 나가면서 굉장히 아쉽게 실패를 했었죠. 아쉽긴 해도 충분한 가능성을 봤으니까 만족했어요. 원래 이렇게 짐 PR 585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12월 31일 닥스에서 맥스아웃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지난 측정 때 실패에 튕겨 나갔던 232.5kg에 대한 복수를 성공하고 데드 PR을 갱신하게 되면서 짐 PR이 587.5가 됩니다. 이로써 2021년도의 3대는
짐 토탈로는 587.5, 시합룰로는 565를 달성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증량을 해왔고 증량을 해나가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또 얼마나 성장을 할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 체급인 59kg에서는 이미 극단값을 향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의 꾸준한 증량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중간중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2.5kg만 더 올리면 체급 10배인 590인데 말 다 했죠. 아마 한국인 최초로 체중 10배를 달성하는 게 제가 되지 않을까 해요. 진짜로요. 3대 500, 600은 이제 심심찮게 볼 수 있어도 체중 10배는 처음 들어보시지 않나요? 혹시나 누가 먼저 체중 10배를 달성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보 좀 해주세요. 그런데 체중 9배는 왜 건너뛰냐고요? 저 이미 지난 5월 시합 때 58.5kg에 토탈 525로 9배는 진작에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의 목표 중량은 스쿼트 230, 벤치프레스 140, 데드리프트 240으로 잡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토탈이 610이 되는데요. 600을 넘기는 건 지금 성장 속도로 보자면 시간 문제일 테니까 그 위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시합에서는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지 지켜봐주세요. 여기까지 파워리프팅 2년차 연말정산 겸 연대기를 정리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건 단순하게 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꾸준하게 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해내지 말란 법이 있나요? 파워리프팅은 스프린트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멀리 보고 달려보자고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2022년도 힘차게 나아가보도록 해요. 그럼 엔바